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일요일 낮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영남권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마지막 영남권 공천 퍼즐 맞추기에 착수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다소 찝찝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부산 수영구와 대구 중남구, 그리고 과거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선언에 합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울산 남구갑의 김상욱 후보에 대한 처리 문제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곳의 공천과 관련해서 보수 핵심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오늘 밤까지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서 18일, 그러니까 내일 오전 비대위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19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려면 오늘 밤 늦게라도 결론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에 대한 공천 취소를 놓고 보수 지지층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일찌감치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해서 청년 특보로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대선 이후에도 일당백의 스피커로 보수 진영을 두텁게 만드는 큰 공을 세웠는데 십수년 전의 정말 어릴 때의 실수를 가지고 꼭 공천 박탈까지 했어야 했는가, 이런 지적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1988년생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SNS 글들은 2012년과 2014년에 올린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25세 전후의 어린 나이에 올렸던 글들인데 그걸 빌미로 공천까지 취소한 공관위의 처사가 너무 지나쳤다, 이런 지적인 것입니다. 사실 20대 중반에 사고가 성숙했으면 얼마나 성숙했을 터이고 또 웹소설을 쓰다 보니 좀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88년생이란 장 전 최고위원의 나이로 볼 때 어쩌면 아직까지도 사고가 제대로 정립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20대 중반의 언행에 대한 대가치고는 너무 가혹했다는 평가가 지금 많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장 전 최고위원보다 훨씬 심각한 막말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안고 가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했다, 이런 보수층의 지적이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장 전 최고위원의 공천이 취소되면서 누가 공천을 이어받을 것인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총선이 지금 2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공모를 하거나 다시 경선을 실시하거나 하기는 쉽지 않고 따라서 전략 공천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 정가에서는 장 전 최고위원과 경합을 벌였던 현역인 전봉민 의원이 후보로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봉민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의 경선 상대였을 뿐만 아니라 경선에서 패배하고 깨끗하게 승복하면서 총선 승리를 위한 선당 후사 정신으로 장 전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도 아마 공관위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일이 촉박하더라도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부산에서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 탈락한 아까운 후보들이 적지 않은 만큼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다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특정 인물을 전략 공천할 가능성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수원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 정무수석실 행정관, 그리고 김진권 변호사, 이런 여러 명들이 지역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에 대한 공천 취소 역시 보수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5.18과 관련한 도 변호사의 문제 발언에 대해서는 두 차례의 사과문에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서 공천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적절한 표현으로 비판했다는 논란이 추가로 터지자 입장을 바꿨던 것인데요. 그런데 정작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이라고 했던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감싸 안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 전 최고위원과 대구 중남구에서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았다가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천 취소는 얻은 것보다 보수 핵심 지지층의 불만을 유발시킴으로써 이런 것이 훨씬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울산 남구갑의 국민추천제로 공천을 받은 김상욱 변호사입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김상욱 변호사는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울산 지역 교수, 변호사 등 31명의
문재인 민주통합 후보 지지선언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접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살펴보겠다 하고선 아직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80년생인 김 변호사는 울산 남구청에서 장기간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지역 현안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진짜 일꾼이다. 이렇게 추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2012년 당시 문재인 후보를 공개 지지선언했는데 당시 지지선언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당사자인 송철호 변호사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송철호 변호사의 정치적 성향을 알지 못한 채 고용 변호사 생활을 하던 시절 고용주이던 송 변호사의 요청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이름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가벼운 일은 아니었다. 충분히 심사숙고하지 못한 데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당방침에 동의해서 실제 민주당 활동을 한 적은 없다. 민주당에 가입하거나 송철호 변호사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김 변호사는 송철호 변호사가 울산시장에 당선된 직후인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간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직을 맡았었습니다. 지지선언을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울산 지역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역 보수 지지층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선언에 이어 송철호 시장 당시 역할 등을 놓고 김 변호사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울산 남갑은 서울의 강남으로 불리는 남을 지역과는 약간 결이 달라서 나름대로 민주당 지지세도 만만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핵심 지지층이 등을 돌리면 힘든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 울산은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 동구도 분위기가 만만찮습니다. 그래서 만약 남구갑이 흔들리는 상황이라도 발생하면 국민의힘 PK 전체 구도에도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울산이 흔들리면 울산과 인접한 양산으로 바람이 불 수 있고 양산에 불이 붙게 되면 곧바로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인 낙동강 벨트로 바람이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울산 남갑에 대한 공천 문제도 다시 한번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영환 공관위원장도 고려대 법대 교수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공관위원장의 제자란 말이 나돌았습니다. 또 지역 유력 정치인이 밀고 있다. 이런 소문도 적잖게 나돌았습니다. 이 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총선을 25일 앞두고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텃밭인 영남권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영남권 서권의 분위기를 수도권 바람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만큼 영남권의 마지막 공천에 정말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